사법 파괴 3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국민들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 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도보 행진을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계획을 바꾼 겁니다. 자, 지난 3일 도보 행진이 글쎄요, 여러 차례 좀 논란이 있었죠. 준비가 부족했다, 좀 성급했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도부 입장에서도 장외투쟁에 대한 전략을 조금 수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지난 3일에 있었던 도보 행진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좀 여진이 있었죠. 어제는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윤호개인 깃발에 성조기 들고 다니는데 거기 왜 따라가는 모습을 연출해? 윤호개인 파티만 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 민주당의 사법 장악에 대한 비판에 대한 메시지를 내기도 전에 네. 그 집회에 보였던 현수막, 온리 윤, 뭐 윤석열을 외치는 지지자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것 같고요. 정말 그 모습들이 볼썽사나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 일단 비판과 논란 속에 결국 형식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장소는 또 청와대 앞입니다. 내부 혼선이 좀 고스란히 드러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또 아쉬움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대여투쟁 방식 전반에 대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즉흥적으로 뭐를 하고 수정하고 뭐 이러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네. 장외투쟁하고 도보행진한다고 과연 국민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경각심이 환기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이제 강성보수 세력들이 오히려 더 그 기회로 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걸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아무리 필리버스터든 뭐든 의회 안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선거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지면은 이렇게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를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정책 대결 뭐 이렇게 중도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프레임 전환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쟁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사법부 파괴하고 국가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문란하게 하는 지금 거의 독재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어요. 3법이. 네. 상상치도 못하는 이 악법이 통과가 벌써 이제 돼버렸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투쟁을 왜 그렇게밖에 못해서 하는 것보다 이거는 아하. 정말 거의 독재국가의 완성이고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 젖혔는데 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 싸웠다라는 비판은 받아야 되겠지만 네. 이런 일이 도대체 이 법치국가에서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네. 문명국가의 수치다. 이런 지경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 장외투쟁에 국민의힘이 나선 첫 번째 이유, 이 사법개혁 3법의 통과에 항의하는 지금 얘기를 들으신 이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처리가 됐죠. 글쎄요, 이렇게 장외투쟁까지 나선 국민의힘 또 무기력하게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당 내의 쇄신파, 대안과 미래가요. 그동안 계속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절윤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절연은 이제 멀어지는 건가요? 당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어떤 힘을 모아서 대여 투쟁에 매진해야 되고 아하. 선거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의 뜻을 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휴전하는 건가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사과를 들었고 전령 관련해서도 이미 입장을 다 설명을 드렸다. 뭐 지속적으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프레임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뜻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대여 투쟁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선회한 이유는요. 임시국무회의가 잡혔기 때문이에요. 네. 당초에는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 아닙니다. 원래 네.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화요일에 임시국무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중동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법학의 3법까지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방식으로 좀 바뀐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또 법원행정처 어떤 폐지 같은 또다시 사법학의 악법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대여투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김용태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요. 취재진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약간 안에서 의견 충돌이 심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윤호개인을 결과적으로 안고 가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장동혁 그리고 또 대표가. 예, 같이 있었던 의원분들 그렇게 네. 읽으셨던 것 같고 윤호개인을 네. 끌어안고 있는 이 지도부 그리고 내란 판단을 받았고 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법원과 헌재에서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불복한 듯한 메시지를 내는 지도부에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성하지 않고 중도층의 민생 정책을 이야기하고 국면 전환을 하면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당 지도부가 국민들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구나. 쉽게 생각. 앞서 보신 영상에서 면담 끝나고 나오는 장동혁 대표의 표정 혹시 보셨습니까? 아, 정말 어두운 표정, 굳은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저 표정입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난 듯한 느낌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끌었던 당 대표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겠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거 대패하면 당 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와 저 지도부가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쇄신파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 1심에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고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선고가 나서 내란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절연하지 않겠다. 오히려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국민과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많은 건데 네. 그 얘기마저 부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앞으로 6월 지방선거까지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쇄신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럼 미래가 없다면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될 건데 네. 또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선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선거 이후에도 내 지위를 지키겠다라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그야말로 독주이고 독단이고 예를 들면 소위 독주인 거죠. 전 그래서 네. 쇄신파 스스로도 계속 열심히 내부에서 비판을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고 네. 판단을 했다면 네. 저는 내부의 선거운동을 할 동력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소장파가 이 더 이상 전륜 요구를 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뭐 포기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셨지만 아까 들으신 내용으로는 지금은 선거에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잠시 멈춘 거다. 뭐 해석이 좀 상반되기는 합니다.